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6일 일요일이고요.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매번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것 같은데 S&P 500에 투자해서 2030년 전에는 퇴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겠다인데요. 제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S&P 500 투자 일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떤 마인드 투자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느라 영상 만드는 게 수월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딱히 이 투자일지 영상에서 할 말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좀 고민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투자해야 될 원리 원칙, 어떤 생각들 이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버렸거든요. 그 완성된 이야기를 매주 이제 반복하려니 이제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되어서 네, 이 영상을 그래서 만들 때 정말 그 투자 성과 그 차트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 그거 위주로만 좀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이런 짤방을 그 재테크 단체 카톡방에서 누가 올려줘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이쪽 라인 보이시죠?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이게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GPU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거의 시가총액이 지금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을 넘었다. 2024년도 들어가지고 이런 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가치 자체가 다 더해도 이 엔비디아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1등이 아니에요. 엔비디아 하나만 봤을 때 이제 3등에 해당하는 엔비디아가 가치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치보다 높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정말 잘 나가고 위대한 회사들이 많고 한데, 실제로 또 이런 회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전체적인 4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가계자산을 구성을 할 때 보시면은 비금융 자산이 이제 부동산 같은 거죠. 그리고 땅이나 뭐 건물 같은 거. 한국은 거의 70%에 육박하게끔 비금융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신 미국은 우리랑 반대의 양상을 보입니다. 70% 정도가 금융자산이고 그 외에 부동산, 주택 같은 거는 28% 정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틈만 나면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를 들고 오고 분양 관련된 이슈들도 정치인들이 가져와서 어떤 세제 혜택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정치인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주식에 이렇게 자신들의 자산이 몰려있기 때문에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같은 거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거죠. 이런 면에서 어쨌든 이렇게 한 회사, 엔비디아라고 하는 한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나라인데 거기서 정치인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주식에 관심이 쏠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는 거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를 살펴보면은 미국 가계 자산 구성을 보시면은 거의 2016년도부터 해서 70% 이상이 금융자산에 쏠려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인들의 문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현금자산,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또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은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3% 정도로 비중이 낮고 금융 투자 상품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인들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노후 대비를 하고 가계자산을 불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서 이 시사점을 보시면은 참고로 이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의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라고 하는 그 레포트에서 캡처해온 거고요. 아무튼 그 자료의 시사점 결론이죠. 이걸 보면은 한국은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금융자산 그나마 갖고 있는 것도 주로 현금이나 예금 43% 정도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고 하려면은
그리고 지금 너무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에 자산의 배분을 위해서 비금융 자산 지금 70% 가까이 쏠려 있죠. 이걸 낮추고 금융 투자 상품, 퇴직연금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해당하는 한국 기업들 투자해봤자 이제 상승 동력도 많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상승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면서 기업 오너들의 어떤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투자하는 거를 사람들이 꺼려하죠.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는 바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S&P 500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도 미국인들처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금융자산으로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호주 같은 데는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뭐 S&P 500만 해도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걸로 금융투자 문화가 정착되는 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지어 짜낸 이야기인데 또 어차피 이거 했던 이야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지방 소멸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임영웅 콘서트를 보신다고 이제 지방에서 제 고향에서 올라오셨는데,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저희 고향이 이제 이런 지방에 있는 광역시 중에 한 군데인데요. 보시면은 평당 가격을 봤을 때 서울과 지방 등 아무리 부산 정도가라고 해도 거의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집값 차이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지방에 그래도 좋은 점이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고, 그리고 주거 비용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내려가기가 힘든 건데, 하지만 아무튼 직장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그럼 지방 내려가 가지고 뭐 병원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방에 대학병원들 있잖아요. 거점 대학병원,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S&P 500 투자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가 24일에 월급이 들어왔고요. 원래 25일이 월급날인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말이 껴있으면은 먼저 평일에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요. S&P 500은 지금 거의 뭐 S&P 500 환율 같은 거는 한 주 동안 거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저번 주랑 별 다를 바가 없고, 제가 이 매수할 수 있는 표를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하고 비슷한 건데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52주 최고가일 때는 최대 이제 400만 원까지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거를 200만 원으로 줄였고, 그렇게 해서 이 산식에 의해 가지고 이번 주는 250만 원어치 정도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을 250만 원어치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VO는 지금 한 주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았고, 지금 안 그래도 달러로 환전해 놓은 돈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VO는 좀 이번에는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타이거 미국 S&P 500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IRP에다가 총 해가지고 139주 2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을 보면은 이렇게 매수를 했어도 예수금은 한 44%, 7,500만 원 정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2024년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총 평가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고, 현금으로는 1,800만 원 이렇게 불입을 했습니다. 네,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S&P 500 투자해가지고 자산이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좀 좋은 상태고, 마지막으로 제 경제적자의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총 투자금은 1억 8,400만 원 정도로 좀 있으면 이제 2억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번 주 대비해가지고 제 목표 경제적자의 목표 달성률, 이게 5.73억이 달성이 되면은 저는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 대비 0.7% 정도 올라가지고 32.24%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S&P 500 투자 일정 한번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좀 영상을 좀 투자 실적만 이렇게 차트만 보여드리는 식으로 간단히 하고, 그 외에 회사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 앞으로의 계획들 따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